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림쌤입니다. 순서 문장 삽입 유형을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째 문제는 2020년 고3 4월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박테리아 지문이거든요. 몇 년 전에 저도 이 지문을 수업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우르르 달려나와가지고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 문과 출신으로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글을 보고 이 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역시 주어진 글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글이 어디론가 들어가겠지만 주어진 부분에서 무언가를 얘기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bacterium, 세균을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라는 게 복수형이고 박테리엄이 단수형입니다. The bacterium이라고 했어요. 그 세균이 will swim, 헤엄칠 건데 in a straight line, 직진할 겁니다. 그러면서 직진할 건데 as long as 뭐뭐하는 한, 이렇다면 직진할 거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The chemicals it senses, 이것이 감지하는 이 화학 물질들이 seem better now, 지금 좀 더 나은데? 라고 느끼면 직진할 거래요. 언제보다 나으면 직진할 거야? Than those it sensed a moment ago. 1분 전에 감지했던 것보다 지금이 나아. 그렇다면 직진한다. 이런 얘기구나. 박테리아는 직진할 겁니다. 그리고 직진의 조건에 관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처음부터 읽으면서 봅시다. 처음부터 읽으면서 여러 개의 선택지가 나올 건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자? 연결되는 문장들 사이에 틈이 없는가? 잘 연결되고 있는가? 그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재진수를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A bacterium, 세균은요, is so small, 너무 조그매가지고 so that 나오네요. That its sensors alone,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 자체만으로는 can give it no indication, 지시를 내릴 수가 없대요. 어떤 지시냐? Of the direction that a good or bad chemical is coming from. 좋거나 혹은 나쁜 화학물질이 오는 방향에 대해서 그 지시를 줄 수가 없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건 문제네요. 어디론가 가야 할 텐데. To overcome this problem. 그 문제. 얘 감각기관만으로는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 봅시다. The bacterium, 세균은 uses time, 시간을 사용한대요. 이 부분 하나 주목을 합시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To help it deal with space. 돕기 위해서 사용해요. Deal with space. 공간을 다루는데 돕기 위해. 즉, 가야 하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한다. 오케이, 좋았어. 시간을 사용하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bacterium. 그 세균은요, is not interested in, 여기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How much of a chemical is present at any given moment. 주어진 그 어떤 순간에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하지만 세균이 관심 있는 거는요, rather, 오히려 in whether the concentration is increasing or decreasing. 농도가 진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대요.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균은요,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문장에서 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균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다음 이어지는 글에서 자기한테 그 주어진 그 어떤 시간에서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이야기를 물고 농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위에 나왔던 이야기가 들어가기에는 앞에 문장과의 결합이 좋다. 그러면 이제 농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3번에서 after all, 결국에요. If the bacterium swim in a straight line,
처음에 등장했던 말이랑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만약에 세균이 직진한다면 simply because, 단지 이런 이유에서 직진을 한다면 the concentration of a desirable chemical, 농도 얘기 나왔죠.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화학물질의 농도가 was high, 높다. 단지 그렇게 생각해서 직진한다면 it might travel away from chemical nirvana. 농도가 좋다고 해서 직진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t might travel away from chemical nirvana. chemical nirvana라는 거는 화학적인 어떤 극락, 즉 얘가 좋아하는 화학물질이 아주 많이 뭉쳐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아서 직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정말 화학적으로 좋은 물질이 가득한 곳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쪽을 향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그렇냐면 분사구문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Depending on the direction it's pointing. 얘가 처음에 향하고 있었던 그 방향이 어느 쪽이었느냐에 따라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세균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더라면 그러고 나서 농도가 높아지는데 라고 해서 직진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극락에서는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럼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세균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문장에서 살펴볼게요. The bacterium solves this problem. 영리하네요. 이 문제도 해결을 한대요. 그 문제가 뭔데요? 화학적 극락에서 멀어지는 문제겠죠. 그러한 것을 해결을 하는데 in an ingenious manner.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 독특한 방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겠죠. As it senses its world. 자기의 세상을 이렇게 감지를 하면서요. 박테리아가 one mechanism, 하나의 기제는요. registers what conditions are like right now. 지금 상황이 어떻지? 지금 농도가 어떻지?를 기록하고 and another 메커니즘이 생략됐겠죠. 또 다른 기제는 records, 기록을 한다. 뭘 또 기록을 하냐? How things were a few moments ago. 몇 분 전에는 어땠는지를 기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테리엄, 세균은 몇 분 전에 자기의 것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지를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네요. 그런 식으로 chemical nirvana에 가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지금 4번의 경우에도 연결이 좋습니다. 앞에 나왔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잘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남은 건 5번밖에 없는데 5번에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If not,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it's preferable. 이것이 선호된다. To change course, 경로를 바꾸는 것이 더 선호된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어디였냐면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걸까요? 어떤 조건이에요. 조건절이 지금 생략이 되면서 if not, 이렇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그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주어진 글에 한번 볼까요? 주어진 글에 봤더니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박테리아는, 세균은 직진할 거예요. 어떤 조건이야? As long as the chemicals it senses seem better now than those it sensed a moment ago. 직진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직진하는 경우는 1분 전에 감지한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더 좋네? 그러면 직진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즉 지금 감지하는 것이 1분 전보다 좋지 않다면,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한다? 경로를 바꾸게 된다. 근데 만약에 좋다면 어떻게 한다? 직진한다. 그래서 5번에 주어진 글이 들어갔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4번에서 박테리아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케미컬 널바나로 갈 수 없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 박테리아라는 것이 기제가 있다. 몇 분 전 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보고 났더니 지금이 더 낫다면, 그래서 비교급이 지금
순서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했고, 하나의 기재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몇 분 전 걸 기록했고, 그러고 비교해 봐서 지금이 낫다면, 그러면 직진이다. 그런데 그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더 낫지 않다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선호된다.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정말 여기까지 알아야 하나 할 정도로 까다로운 지문이긴 했어요. 당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랑도 박테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막 그림 그리면서 열심히 같이 추론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이러한 표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영상도 볼 수 있고 뭐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세균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어야 됐을까요? 저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어법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상관접속사 같은 표현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이건 아니고 저거, not A but B, 이러한 표현들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그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특히 마지막에 조건절에 생략된 내용을 딱 봤을 때, 아, 이것이 아니라면 그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었어야 됐다. 이것은 꽤나 훌륭한 어법 지식인 거죠.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할 줄 알면 이란 이야기를 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이 삼각형 표시는요, 접속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주어진 글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뭐뭐 하는 한, 이런 조건이 있는 한 직진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도 보면 if not, 그런 조건이지 않다면 바꾼다. 이런 식으로 조건, 그것이 바로 종속절인 거고, 주절, 직진한다. 그 다음에 바꾸는 것이 선호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와 그 조건절을 잘 구별할 수 있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명료하게 또 답이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반복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가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문장과의 연결을 긴밀하게 보여줌으로써 앞의 선택지들을 소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려웠던 거는, 우와, 비교급까지도 순서를 감지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구나. 굿에서 배럴로 가는 거.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겠어요? 더 베스트가 되겠죠. 비교급을 이용해서 순서를 감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연습해야 하는 거, 문장 간에 어떻게 잘 연결되고 있는가, 앞에 나온 말을 어떻게 잘 물고 가는가, 그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됐다. 되기는 뭐가 돼. 잘 안 되죠. 연습 많이 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색깔로 확인해 봅시다. 주어진 글이 있었어요. 세균은 직진할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조건상 지금 좋다면 직진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앞에서부터 쭉 봤더니 처음에 너무 작다 보이니까 생기는 문제, 바로 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시간이다 할지라도 그때의 어떤 양보다는 농도가 더 중요하더라. 이런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농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 농도가 중요해. 그리고 정말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극락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갈 수 없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4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3번에서도 농도 이야기가 이렇게 부연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조건을 줍니다.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이 나으면 직진하고 아닌데 하면
바꾼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구현하는 걸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이라면 도대체 그 조건자에서 생략된 내용이 뭔데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장을 복구해가지고 한번 적어드려 봤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라고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테리아 문제까지. 우리 그러면 이제 총 6개의 지문으로 순서와 문장 삽입 문제를 같이 연습해 봤어요. 일부러 가장 어려운 것들만 선택을 해서 저도 조금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고 자기 스스로도 이거였구나. 이런 거였어. 라고 이 정답으로 가는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요. 이보다 더 쉬운 문제들은 훨씬 수월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지점에 꼭 가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이유 있었어요. 6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웠는가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유형에 관한 전략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항상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법 공부예요. 그래서 문장들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그리고 단어 많이 외워야 되죠. 단어가 어려워서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단어만 알아서는 전체적인 글을 읽을 수 없다. 왜? 같은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법과 어휘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나 또 동시에 꼭 내 탓만은 아니었죠. 왜냐면 너무너무 소재가 까다로웠어요. 뭐 외국의 농경 문화도 우리가 알았어야 됐고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어떤 그 컴퓨터 관련 기술도 알았어야 됐고 뭐 인지심리학에 관한 거 표정 문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이나 미학에 관한 것도 있었죠. 그리고 정치학 문학도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미생물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한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꽤나 정형화돼 있죠. 그래서 나오는 주제들이 디테일은 다를지라도 큰 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지문들을 읽고 분석하면서 그런 논리 구조와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기를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연습한 걸 바탕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의식을 하면서 풀면 훨씬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연결어, 이 문장 끝과 처음이 잘 맞닿아 있는가, 대명사와 지시어, 그 다음에 글의 구조. 그래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여기가 결론이네. 이게 마지막이네. 이런 포인트. 뭐 연구 내용과 결과. 연구 나오면 결과가 뒤. 그 뒤에 우리가 연습했던 디테일을 볼 줄 아는 눈. 그건 어휘일 때도 있었고 비교급일 때도 있었다. 구조일 때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면 여러분 다음번에는 완전 맞을 수 있죠. 틀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지문이 조금 까다로워도 이러한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 답을 심어놨구나. 답에 관한 힌트를 심어놨구나. 딱딱 눈으로 확인하고 아주 쾌감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다? 여러분 문제 매일매일 풀고 계셔야 돼요. 특히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유형부터 굉장히 찐하게 몰입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나 채점하고 오답 잘 확인하기. 나 이래서 틀렸구나. 납득할 때까지 그 부분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지문에서는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긴 시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